방정식 파트의 첫 번째 질문 380번 되겠습니다. 자, 380번 보시면 계수가 실수인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마이너스 8는 0이고요. 한 근이라고 한 그 한 근의 x값이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b의 값과 c의 값을 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얘들아, 좀 개무시할 수는 있지만 개무시하시면 안 되는 첫 번째 문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계수가 실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계수가 실수다 라는 이 포인트가 있는데, 얘들아, 이것도 문제 푸는데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생각 없이 풀어도 답은 맞아.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 조금 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계수가 실수라는 걸 의미하는 게 뭘까? 계수가 실수라는 건 근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실수 구조일 때는 뭘 가질 수 있냐면 켤레 복소수에 대한 켤레 복소수 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두셔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얘가 하나의 근이면 자동으로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근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알았니? 계수가 실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켤레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총 3개의 근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요 네모 박스 하나만 아시면 실근,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A값, B값을 구하실 수 있을 거니까 뭘 찾으셔야 되냐면 먼저 곱에 대한 구조를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세 근의 곱 1 마이너스 루트 3i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네모의 값은, 자, 이거 헷갈릴 필요 없어요. 합은 바꿔야 되죠. 부호를 바꾸고 안 바꾸고 바꿔야 되니까 너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거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인데 루트 3은 제곱해서 3 되는 거고 i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니까 결국 네모의 값은 얼마가 되셔야 돼? 2의 값이 돼야 되죠. 따라서 또 하나의 실근의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래 놓고 나면 A의 값부터 출발. A는 바꾸고의 차례니까 니들에 대한 총합 1 마이너스 루트 3i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i 플러스 2라는 놈에 대한 근의 도를 바꾸세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가겠죠. 둘둘둘 1 마이너스 루트 3i 1 플러스 루트 3i 2개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i에 곱하기 2에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i에 곱하기 2. 얘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단순 계산은 생략할게요. 다음 381번입니다. 381번 보시면 3차항의 계수가 1, 그러면 그리고 3과 1 플러스 i를 두 근으로 하는 실수 계수라는 표현이 중요하니까 3, 근이 이렇게라는 거죠. 3 또는 1 플러스 i 또는 1 마이너스 i를 갖습니다는 게 실계수를 갖는다라는 조건 때문에 얘가 만족하는 거죠. 는빵에 대해서 구하십시오니까 fx는 최고차항 계수 1이고요. x 빼기 3이라는 인수 x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하시면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 x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i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얘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요 놈은 얘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얘를 부호 바꿔서 x 뒤에다가 갖다 붙이지 마시고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드시면 돼요. 따라서 x 제곱에 니네 둘에 대한 합은 얼마예요? 합은 2가 되죠? 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에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i를 갖고 있는 켤레 복소수에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의 구조죠? 너도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부호 바꿔서 써서 마이너스 2x
곱은 그대로 갖다 쓰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훨씬 편하죠. 계산하기가. 그러고 나서 1의 값은 여기가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음 384번 갈게요. 요거 선생님이 또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요거 같이 또 올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오답 정리하실 때 필요할까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오답 정리를 제대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에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에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쫑쫑쫑 오메가 30 플러스 1. 자, 이제 풀래요. 우리 이거 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열강을 해드린 거죠. 열강을. 자, 얘는 양변에 x-1을 곱해주게 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은 0이다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오메가라고 하는 이 근은 너의 근이니까, 그리고 동시에 너의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걸 만족하면서 동시에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에 플러스 1은 0도 만족할 거고요. 그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막 존재하죠. 우선은 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다른 거 파생되는 것들은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얘 볼게요. 자, 잘 봐. 얘 보시면 일단은 얘 잠시 냅두고 얘 잠시 냅두고 얘 잠시 냅두고 얘도 쓰긴 쓸 건데 잠시 냅두고. 자, 긋고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오메가라는 놈은 세제곱의 규칙성을 갖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을 넘어가는 애부터는 얘를 써먹으시면 돼요. 아, 오메가 세제곱은 1이야. 그러면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오메가 4제곱이라는 건 오메가 세제곱에 곱하기 오메가니까 얘가 1이라서 너는 오메가가 돼요. 이렇게 지우겠죠? 오메가. 그럼 뒤에 있던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니까 요 세 덩어리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총 몇 세트냐면 오메가 1제곱부터 오메가 30제곱짜리니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에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1분의 1에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에 플러스 1분의 1이 총 몇 세트? 3개짜리가 10개 세트가 반복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세제곱의 규칙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 속을. 자, 하는 방법 볼게요. 자, 첫 번째 요런부터 볼게요. 오메가 플러스 1은 항이 2개짜리라서 귀찮으니까 얘를 갖다 써요. 오메가 플러스 1은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1 되셨죠? 자, 그 다음 너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돼.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1은 너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되겠죠? 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요 그냥 숫자로 바꿔버리면 되지. 오메가 세제곱이 누구였냐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그럼 얘는 2분의 1. 너는 이제 끝났네.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는 치트키가 있잖아. 치트키. 세제곱은 1이라는 게 있으니까 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분모 분자의 오메가를 곱해요. 얘는 분모 분자의 오메가 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는 10에 괄호 여시고 밑에 있던 게 오메가 세제곱이 되는데 그게 1이었으니까 너는 마이너스지. 그럼 앞에 거 마이너스 오메가로 되겠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얘 세제곱은 1이니까요. 마이너스 1의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는 10에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오메가 제곱 구조 또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니네 둘을 넘긴 거니까 걔네는 1이네. 따라서 1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끝! 그죠? 따라서 15 되겠습니다. 10에 플러스 5짜리니까 15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387번.
x 세제곱은 1, 또 이 문제네요. 그죠? 3 플러스 오메가의 오메가라는 그 값은 a 플러스 b 오메가입니다. a, b에 대한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해보자. 별거 없어요. 자, 갑시다. 출발. 자, 너는 일단 어떻게 할까요? 실근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얘네 구조를 먼저 심플하게 만들 거야. 심플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세제곱 구조로? 일단은 봐봐.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얘는 분모가 없는 애인데 얘는 분모에 얘가 있으니까 좀 지랄이잖아요. 그죠? 분모의 얘의 구조를 좀 깔끔하게 나는 만들고 싶어. 깔끔하게. 그리고 분명히 오메가라고 하는 놈은 얘의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을 만족할 거며 그 다음에 얘 지제곱 바꿔주시면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에 플러스 1은 0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되는데 선생님은 요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세제곱에 대한 구조. 이게 좀 지저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좀 선생님 지금 딱 들은 생각은 편할 것 같아요. 현재 이렇게 있죠?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분모 문제에다가 뭔가를 곱할 건데 뭐 곱할까? 너네가 아이디어 좀 내볼래? 뭘 곱할까? 내 생각 좀 읽어봐라. 뭘 곱할까? 선생님은 오메가라는 저놈의 새끼를 난 세제곱 같은 애를 만들고 싶어요. 세제곱 같은 애. 그럼 오메가를 세제곱으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 를 생각을 해보니 이런 거죠. a 플러스 b에서 a를 세제곱으로 만드는 방법은 a제곱에 마이너스 ab에 플러스 b제곱을 곱하시면 너는 뭐가 되냐면 a 세제곱에 플러스 b 세제곱이 만들어져요. a가 세제곱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분모 문제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오메가에 플러스 9를 곱할게요. 선생님 이거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에요? 위에가 너무 더러워지는데 더러워져도 우리에겐 분모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선생님 이거 해설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얘기해줘 선생님한테. 자, 얘 보시면 밑에 구조가 얼마가 되냐면 오메가 세제곱에 플러스 3에 대한 세제곱 올라가는 거죠. 27. 그죠? 그러면 나이스하게도 분모에 있던 오메가가 사라지면서 우리에겐 좀 지저분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28이라는 어떤 값이 딱 떨어지죠. 오메가 제곱은 세제곱은 1이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던 애들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위쪽에 있던 애는 오메가에다가 널 곱하는 거니까 우리 암산 좀 할게. 띠롱띠롱 하면 오메가 세제곱 되죠. 그럼 1. 띠롱띠롱 하면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뾰롱뾰롱 하시면 플러스 9 오메가. 와우! 끝났어. 다 됐어. 자, 왜 다 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얘 구조인데 오메가의 1차만 만들어야 되니까 2차를 죽이면 되죠. 그러면 선생님 2차는 요 오메가 제곱이 있는데 2차는 어떻게 죽여요? 2차를 1차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2차를 1차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지. 너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주시면 는 분모 28은 잠깐 기다려. 1은 너 기다려. 마3 열고 마이너스 오메가의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9오메가.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얘는 28에 암산 좀 때릴까요? 뾰롱 숫자 가시면 플러스 3이고요. 너 만나서 4죠 4. 그 다음에 뾰롱 가시면 플러스 3오메가의 뒤에 거 만나니까 플러스 12오메가다. 끝나버렸다. 너는 하트 뿅뿅 뜯으시면 28분의 4 약분하시고요. 플러스 28분의 12 약분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B 오메가다 라고 해서 AB 값이 평점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좀 상준이가 기특해요. 상준이 잘했어. 솔직히 이거 보고 좀 약간 망설였거든. 문제 쓰면서 어떻게 하지를 좀 머릿속으로 엄청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해내게 된 계기는 뭐냐면 어떻게든 세제곱이라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치트키 같은 세제곱을 1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새끼 이거 세제곱으로 못 바꿀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떠오르게 됐어요. 이거 좀 재밌는 문제죠. 다음 388번 에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는 빵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알파 바 플러스 알파 바 알파 구하랍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3차 방정식인데 근에 대한 게 두 개에 대한 언급밖에 없잖아요. 또는 뭐야 라는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얘를 뭐야 1차와 2차의 구조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얘 꼬라지 숫자 꼬라지 보면 뭐 집어넣어야 되지? 뭘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근데 딱 꼬라지가 1 집어넣어서 될 게 아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될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2나 마이너스 2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들이 질비하니까 2 한번 넣을까? 그러면 8 2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8 마 3 되나? 그죠? 8이 10 아이씨 미안 안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게 그대로고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 8 당연히 안 되네. 뭐 되는 거 없나? 뭐가 되지? 3 집어넣으면 되나요? 3 집어넣으면 3이 3개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 2개 플러스 4 3이 하나 마이너스 3 27 3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3 네 얘가 되네요. 3값 되네요. 3 갖다 집어넣으시면 정리가 되시죠? 3 집어넣으면 0이래요. 따라서 얘는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조립제법 얘기 드렸죠? 조립제법 쓰셔도 되고 짜집기 잘해도 돼. 선생님 짜집기 할게. 최고차항 만나서 얘 만들어야 되니까 x제곱을 보고요. 상수부터 먼저 만들어요. 3 와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1이겠죠? 같고요. 눈빵 되는데 여기 어떤 x의 개수가 오겠죠? 어떤 x의 개수는 누가 와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 결정해. 선생님은 플러스 4로 만들게요. x랑 잡을게. 그럼 너랑 상수랑 너랑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고 x랑 상수랑 만나서 1 만들어진 거죠. 너랑 더해서 4 돼야 되니까 너는 플러스 3이 와야 되고 플러스 3이 오려면 마 3이랑 누구랑? 마이너스 1이랑 만나야겠죠.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연습 좀 해. 그러면 괜찮아. 되게 쉬워. 마이너스 1x 그렇죠. 와우 이거 또 뭐예요? 얘가 알파와 알파 바를 갖는다는 거니까 얘 오메가 문제네요. 그죠? 오메가 문제. 그러면 그냥 알파 바가 오메가 바 구조인 거야. 출발할게요. 알파 바라는 건 알파 플러스 알파 바라는 두 근의 근각계수 관계에서 둘에 대한 합은 9 바꾼 1이고요. 두 근의 곱은요 1 되겠습니다. 요거네. 따라서 너네 통분시키면 알파의 알파 바의 제곱에 알파에 대한 제곱이니까 곱셈공식의 변환에 의해서 알파 바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바를 정리하시면 되니까 갖다 대입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됐지용. 끝! 문제풀이 여기까지 끝이고요.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남아있는 구조들에 대한 걸 풀 건데요. 선생님이 쭉 뒤로 가면서 대표 문제들 기준으로 쭉쭉쭉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하실 게 뭐냐면 방금 질문 받았던 바로 옆에 있는 유형 6번 미지수가 2개짜리인 연립 2차 방정식 구조예요.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여기는 선생님이 유형을 390번이랑 391번에서 좀 봐드릴게요. 개념과 유형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실 건 뭐냐면 이제 연립방정식인데 잘 들어. 자, 연립방정식은요. 연립방정식은 유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연립은 1차식이랑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 대한 연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와 2차의 구조가 있어요. 2차와 2차 구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합과 곱으로 표현되는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총 따지고 보면 세 가지 유형이에요. 당연히 뭐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서 x, y, z가 동시에 나와 있고 세 줄 나와 있는 그런 구조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 잘 다루지 않아서 그걸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구조는 일단 이거예요. 고1에서 잘 나오는 구조는 이거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왜냐면 요거에 대한 이제 풀이법이 세 종류가 존재를 하거든요. 얘는 솔루션 2차 연립방정식부터 먼저 표현을 해드리면 뭐냐면 얘네는 1단계 두 식 중에 인수분해 가능한 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유형. 자, 두 번째 유형은 이게 다 풀어나가는 단계가 아니야. 인수분해를 한다, 그 다음 뭘 한다 해서 답을 구한다 이게 아니라 두 개씩 중에 인수분해 가능한 게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게 없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고차항 소거, 상수항 소거 뭐 이렇게 단계를 가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을 소거시킬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상수항의라도 소거시키세요. 이런 단계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되는 거 있는지 확인, 최고차항 소거, 상수항 소거 이렇게 단계고 저 위에 있는 거 1차, 2차는 쉽습니다. 1차, 2차는 뭐 하냐면 1차를 2차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한 문자로 정리하여 대입하시면 문제 끝나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선생님이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2차, 2차 파트를 너로 풀든 결국 결말은 이 구조로 돌아가요. 얘를 풀어보면 마무리를 지을 때 어차피 제로 풀어야 돼.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합곱이라고 얘기 드린 마지막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합곱도 어떻게 따지면 1차, 2차 구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완전 다른 건 얘는 누굴 이용하시는 거냐면 근과 계수관계 를 활용을 해서 풀어요. 이거는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해서 꽤 많이 써먹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발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 첫 번째 할 거는 뭐냐면 1차, 2차 한번 해볼게요. 1차, 2차는 예를 들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볼까요? x 빼기 y는 2,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고 하는 390번의 문제 1번이에요. 문제 1번. 보시면 특별히 뭐가 없잖아요. 한 문자로 정리한다. y는 x 빼기 2다. 갖다 대입하시면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은 10이더라. 정리하시면 x제곱, x제곱
2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너 내려오면 마이너스 6은 빵. 따라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1, 3에 대하여 밑에 마이너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고요. 그에 따라서 너의 짝꿍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요. 3일 때는 1이더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순서상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3과 1이라는 두 쌍의 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봐봐. 내가 이제 또 사담은 아니죠. 공식적인 얘기니까.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잠시 할게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이게 연립이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멘트를 되게 중요하게 느끼냐면, 의자를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다 써놓게. 그래프 99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서 써야 되지? 야! 안 보이네? 에이씨, 쓰지 말아야지. 교실에서 잘 보이는데. 안 보이지? 안 보인다, 잘. 미안해요. 방금 그 카메라에 너무 가까이 와서. 네, 사과드릴게요. 자, 보인다. 여기다 쓸게. 자, 선생님이 고1, 고2, 고3 수업 다 들어가면 다 되게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 관계는 니들의 연립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구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교점의 x 좌표는 실근의 x값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랑 똑같아요. 이 얘기를 그냥 모든 고등부 수업만 들어가면 이거를 영역에 상관없이 계속 외쳐대요. 야, 중요해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러면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연립방정식 파트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럼 쓰레기 선생님이야. 응? 너무 중요해. 자, 봐봐.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 380번의 1번 문제, 390번의 1번 문제잖아요. 2번과 3번은 까다로워요. 2번과 3번은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리지만, 너네 요거 보세요.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뭐죠? 직선이죠. 얘 그래프로 그리시면 뭐예요?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연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3과 1을 구했다는 건, 실근을 구했다는 건 교점에 뭘 구한 거냐면 좌표를 구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도 떠오를 줄 알아야 돼. 당연히 이게 문제에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도 들어야 되냐면, 0,0을 중심으로 반증을 루트 10자리로 갖고요.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루트 10자리의 원이 있으면서 너의 또 다른 직선이라고 하는 놈은, 또 다른 직선, 얘들아 이런 거 직선 구할 때도 자꾸 습관, 이거만 나오면 자꾸 이렇게 바꾸지 마. 얘를 보고 우리 표현으로는 양함수 표현이라고 하고 음함수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런 거 구별하지 말고 자꾸 습관을 요거 버려. 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라고 하면 자꾸 y는으로 바꾸는 습성이 있는데, 직선 구조 나오면요 절편 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 지우면 되죠. y에다가 0 대입하면 x는 2,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 이게 절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면 돼. 자, x절편은 2. 2라는 건 얘가 3.11이니까요. 그럼 대충 2. 그리고 y절편은 또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오겠죠? 그럼 얘는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죠. 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야, 연립방정식의 근을 구해봐 라는 뜻은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의 x값, y값, 교점의 x값, y값을 구해봐 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되시죠? 오케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얘를 구하는 방식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식으로 구해냈지만, 결론은 해석을 해보면 얘가 얼마야?
3, 1. 요 뒤에 거. 얘는 마 1, 마 3.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풀라고. 당연히 풀이의 방법은 이건데, 아, 저런 연립이라는 구조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실근 개수, 실근에 대한 값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차, 2차는 어쨌건 딱히 어렵지 않아요. 1차, 2차는. 자, 2차, 2차 구조를 볼게요. 2차, 2차 구조 보시면 네. 친절하게도 1번, 2번, 3번이 다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랑 1번, 2번, 3번 다 풀어볼게요. 391번입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플러스 2y제곱은 0에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20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럼 문제 다 써놓고 볼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x제곱에 플러스 2xy에 플러스 y는 3이고요. x제곱에 플러스 xy에 플러스 x는 1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x제곱에 마이너스 16y제곱은 6이고요. 그리고 얼마? 2y제곱 플러스 xy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볼게. 2차고 2차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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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죠. 그러면 제일 먼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뭐? 인수분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싹싹 봤더니 너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너는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x 얼마냐? 마이너스 y에 x 마이너스 2y인가요? 는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러고 나면 얘가 0이 되는 놈은 이렇게거나 이렇게, 즉 너가 0이거나 너가 0인 케이스가 되니까 우리 케이스 분류를 해서 첫 번째 x 빼기 y가 0일 때, 즉 x 빼기 y가 0, x는 0일 때야. 그러면서 동시에 너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20이라는 걸 한번 푸셔야 되죠. 선생님 이거 안 풀게. 이게 뭐야 바로.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너네를 풀면 마무리는 전부 다 1차, 2차로 풀릴 거야 라고 한 거. 1차와 2차 구조로 바뀌죠? 그러면 얘는 y는 x에다가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번엔 얘 차례죠? x 빼기 2y의 값이 0이면서 동시에 또 너랑 또 보는 거야.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은 20이다. 또 마찬가지죠? x는 2y를 갖다 대입해서 1차, 2차에 관한 연립방정식 한 문장을 정리해서 대입해서 푼다. 이거 갖다 푸시면 됩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패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시면요. 2번 문제를 딱 봤더니 딱 꼬라지가 능력이 아니라는 것 자체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최고차항 소거 또는 상수항 소거의 구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최고차항 소거할 수 있습니까? 예요. 최고차항 소거할 수 있니? 얘 x제곱이고 얘 x제곱인데요. 그러면 x제곱이니까 뭔 짓을 하냐면 밑에 거에다가 2를 곱해놓으면 x제곱이라는 2차항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2x제곱 여기에다가 2배 주는 거야. 여기다가 2배 플러스 2xy 플러스 2x는 2가 됐죠? 여기다가 곱하기 2배 준 거예요. 그래서 너랑 너를 뭐 하는 거야? 뺄 거예요. 최고차항 소거 2x제곱 죽고요. 2xy, 2xy가 죽죠? 그러면 너너 정리하면 y 빼기 2x는 3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잘 봐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야, 원래 있던 식 1번 그죠? 그리고 변형한 식 2번 원래 있던 식 2번 그리고 변형한 식 2번 프라임 했는데 새롭게 거기에서 엄마, 아빠, 뿅뿅뿅 해서 새롭게 태어난 3번식이 또 있어요. 3번 프라임이 아니죠. 3번식이 또 있어요. 그랬을 때 뭐 하냐면 새롭게 탄생한 너와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아무거나 따오면 돼요. 너네가 딱 꼬라지 봤을 때 2번식이 조금 더 심플해 보이죠? 그러면 2번식 따도 나는 힘든 여정이 좋아. 그러면 1번식 따와도 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너를 데리고 와.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xy에 플러스 x는 1 이렇게 만들어졌죠? 뿅뿅뿅 너는 누구? 1번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풀면 돼요. 얘는 또 뭐예요? 또 이거죠. 1차, 2차에 대한 연립이 되거든요. 그죠? 1차, 2차에 대한.
그러면 y는 뿅 넘겨서 2x 더하기 2를 y 자리에 대입해서 x에 관한 방정식 푸시고 x근을 다시 대입해서 y 값까지 구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인수분해 안 돼요. 그쵸? 인수분해 확인한다? 안 됩니다. 최고차항 소거하려고 봤더니, 오예! y가 있어요. 그럼 밑에 거에다가 8 곱해요. 그러면 y 제곱은 소거시켜지지만, 문제는 최고차항이라는 건 y도 2차고 x도 2차니까 둘 다 최고차항이야. 그러면 둘 다 소거를 못 하잖아요. 그쵸? 소거를 시켜봐야 y의 제곱을 소거시켰지만 x의 제곱이라는 최고차가 또 살아남잖아. 그럼 얘는 최고차항 소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엔 뭐 하냐면 상수항을 소거시킨다를 보시면 돼요. 상수항 소거. 상수항 소거. 그럼 이번엔 너 1번씩, 너 2번씩이면 이번에는 뭐 해야 돼? 2번씩에다가 곱하기 3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6y제곱 더하기 3xy는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새로운 2번의 변형식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2번의 변형식과 1번 변형식은 뭐예요? 소거시키려면 이번엔 더해야 되지. 그러면 더하시면 x제곱 너랑 더해야 되죠? 그리고 너 더해지는 거니까 너부터 먼저 쓸게요. 3xy 그리고 너랑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0y제곱 이렇게. 그죠? 상수항과 상수항 구조니까 는빵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놈이 탄생한 거죠. 3번이라는. 그러면 또 하는 거야. 3번이랑 1번, 2번 중에 니들이 마음에 드는 애를 갖다 쓰는 거야. 니들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누가 마음에 들지? 얘가 숫자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얘 갖다 쓸게요. 2y제곱에 플러스 xy의 값은 마이너스 2야 라는 2번식을 갖다 써요. 선생님 저는 1번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럼 1번 갖다 쓰셔도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고 나면 뿅뿅뿅 뭐가 됐냐면 요 문제로 바뀌죠. 두식 중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왜? 2차와 2차인데 위에 게 2와 5에 대해서 위에 마이너스 구조인 x 빼기 2y, x 더하기 5y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그 두 덩어리 인수분해가 된 건 한 덩어리와 너, 또 다른 한 덩어리와 너라고 하는 풀이법 이렇게 두 가지로 인수분해 시켜서 너와 너, 너와 너로 하는 두 개의 단계 풀이법으로 진행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결국에는 다 뭐냐면 이런 상황이야. 너를 정리하면 이렇게로 다이렉트로 변하고 최고차항을 소거시키면요 너가 다이렉트로 너한테 가고 상수항을 소거시키시면요 새로운 2차식이 나오면서 너는 바로 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들렸다가 가는 구조로 바뀌죠. 그러니까 상수항 소거 문제가 제일 계산하기는 좀 지랄이에요. 좀 귀찮죠. 과정이 많아서. 하지만 어쨌건 제대로 완벽하게만 파악해 두시면 귀찮은 거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식 꼬박꼬박 따박따박 예쁘게 잘 써나가시면 실수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2차에 대한 방정식은 여기서 스킵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395번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395번 받을 거죠. 지울게요. 395번 볼게. 자, 395번은 연립방정식인데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y는 4고요. 네, 4고요. 그 다음 x, y에 플러스 2에 괄호열고 x 플러스 y는 11이랍니다. 얘는 너무 친절하게 만들어졌네요. 별로 안 친절한 문제는 그냥 새롭게 그냥 막 만들어볼까? 이런 문제가 안 친절한 문제죠. 얘는 우리 눈에 뭐가 딱 보이냐면 선생님 뭐가 보이냐면 합과 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가 그냥 딱 보여요. x, y에 대한 합과 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가 딱 보이는 구조고
얘는 딱 안 보이죠? 그죠? 당연히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어. 합과 곱은 선생님이 앞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1차와 2차의 구조기도 해 라고 한 게 여기 보시면 1차고 2차죠. 그죠? 그리고 얘도 1차고 2차예요. 얘도 2차라고 읽어요. x, y가 다른 알파벳이라서 묶어서 2차를 만들 수 없는 거지. 1차와 1차의 곱의 관계니까 얘도 2차예요. 2차식 또는 얘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통합으로 읽으면 2차식인 거고요. 또는 각각으로 읽을 때 x에 관한 1차 방정식,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읽는 거예요. 어쨌건 1차, 2차 구조. 얘도 1차, 2차 구조죠.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도 돼요. 그런데 어떤 생각도 드실 수 있어야 되냐면 얘의 구조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2x가 얘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y 이렇게는 1. 그러면 얘도 합과 곱의 관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우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백방 쉬운 문제는 이렇게 딱 봐도 보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어쨌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시면 되냐면 치환입니다. 치환. 나는 x 더하기 y를 뭐 할까요? p 그리고 x, y를 q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던 식은 p는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던 건 q의 플러스 2p는 11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걸 그냥 푸는 거예요. 갖다 대입하시면 q는 4 대입이니까 8 따라서 q의 값은 3 이렇게 되죠? 그걸 원상복귀시켜요. 원상복귀시키시면 문제는 이렇게 바뀌죠. 합은 p였는데 p의 값이 얼마? 4고요. q는 곱이었는데 q의 값 3이래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자,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이 중요해요. 얘 뭐라 그랬냐면 근과 계수 관계 보시라고 그랬어요. 근과 계수 관계. x, y는 뭐처럼 하냐면 자, 레드선 이런 거 옛날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x, y를 뭐로 보냐면 알파 베타로 보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 알파 베타 두근의 곱. 어떤 방정식? x에 관한 방정식의 두근. 근데 얘는 이번엔 x라는 알파벳을 썼으니까 x에 관한 방정식이 아니라 새로운 t에 관한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x, y라고 하는 거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니까 식은 이렇게 씁니다. 얘를 딱 보면서 아, x, y는 두근이야. 두근,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t에 관한 두근이래.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 따라서 너의 합은 부호 바꿔서 1차 개수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은 그대로인 너를 가질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면 t에 관한 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x 또는 y라고 볼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다이렉트로 너에 대한 근을 구해요. 1, 3에 대해서 마이너스 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t의 값은 뭐가 나오냐면 1 또는 3이라는 근이 나오죠. 되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여기서 선생님 합이 4하고 곱이 3이면 1, 3, 3일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그게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놓고 나면 두 근이 x, y인데 1과 3이 나왔으니까 얘네가 누가 1이고 누가 3일지 모르니까 사이좋게 나눠가는 거예요. x, y에 대한 근은 1이면 3이고 또는 3이 되면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너에 대한 x, y의 값을 구하는 연립방정식의 최종 근은 x가 1일 때 y의 값 3이고 x가 3일 때 y의 값 1입니다로 종료됩니다. 이게 바로 합곱에 대한 표현. 즉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x, y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 x 값이 1이고 y 값이 3이면 1, 3도 되지만 자리 바꿔서 3, 1도 근이 되는 구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유형까지 보시면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뒤쪽에 넘어가 보시면 연립방정식이 연립방정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통근이라든가 뭐 정수근, 부정방정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어서 유형 몇 개만 좀 더 잡아볼게요. 지울게요. 잠깐만. 우리 2시 20분부터 쉬는 시간인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맞나? 시간표에? 몇 분부터 쉬는 시간이니? 그래도 우리 친구들의 쉬는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데
약간 흥분해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못 참네. 토요일 같은 경우엔 여기 토요일 시간표가 지난번에 나왔어요. 토요일 시간표가 그쵸 2시 20분부터 쉬는 시간이죠? 어떻게 하지? 나 혼자니까 네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부분에 대해서 좀 못한 거 있거든요. 뒷부분에 가시면 공통근 그리고 부정방정식 이렇게 두 개 유형 더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쉬었다가 이 두 개 유형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타임어택은 조금 있다가 끝나기 전에 할 거예요. 오늘 타임어택은 3-2 파트의 원주각 부분 문제 뽑아놨어요. 열 문제. 그래서 그거 조금 있다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50분까지죠? 20분부터 50분까지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요 방으로 또 들어오면 돼. 선생님 쭉 할 거니까요. 쉬었다가 좀 이따 봅시다. 끝! 헐. 쉬는 시간 계속 녹화되고 있었어. 자,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우리는 75페이지에 있는 공통근 관련된 문제를 할 건데요. 자, 401번이 너무 중요한 구조라서 401번으로 예를 들게요. 401번은 꼭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좀 중요한 유형이라서. 401번 보시면 자,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통근을 가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근을 가질 때도 중요하지만 오직 하나라는 거에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 3x제곱에 k 플러스 1에 대한 x에 플러스 4k는 0 플러스 2k 마이너스 1에 대한 x에 플러스 k는 0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오직 하나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위에도 2차 방정식이고 밑에도 2차 방정식이면 2차하고 2차면 공통근이 얘네가 완전 이렇게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네가 완전 똑같을 수도 있는데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건 요런 거잖아. 너 근 따로 하나 갖고 있고 너네 둘이 손가락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 돼? 너네 둘이 똑같고 그 다음에 너는 혼자 또 달라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오직 하나니까 둘이 완벽히 일치하면 안 돼 라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공통근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공통근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죠. 너한테 알파라는 거, 베타라는 거 있고 너한테 알파라는 거 있고 델타라는 감마죠. 감마라는 근이 있대요. 이렇게 알파, 베타, 알파, 감마라는 근이 있다는 건 오직 하나에 그리고 너네들은 달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랬을 때 알파라는 공통근이 존재하니까 갖다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알파 제곱 k 플러스 1에 대한 알파 4k는 0 너한테도 알파가 근이 있으니까 밑에 거에도 알파 대입하셔서 2k 마이너스 1에 대한 알파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셨죠? 여기까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뭘 하냐면 둘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파가 똑같은 알파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보이시죠? 둘 그냥 뭐 하면 돼? 빼버릴게요. 얘 죽을 거고요. 정리해보시면 요 안쪽 거랑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얘 마이너스 단다고 치면 마이너스 3이니까 헷갈리는가? 요 정리해보시면 안쪽 거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1이고요. 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의 알파 값 되는 거고 너에서 k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3k는 0이 되는 거죠. 안쪽 거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3k 알파 플러스 3k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k로 뽑아내시면 알파의 마이너스 1는 0이 되죠. 근데 이걸 애들이 자꾸 해석을 공통근에 꽂혀서 알파는 1 이렇게 정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방정식의 결론은 뭐예요? K가 0이어도 성립한다 또는 알파가 1이어도 성립한다잖아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너 가지고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K가 0이라면을 대입해보시면 3x제곱 위에 있던 식은 K가 0이면 마이너스 x의 끝이죠? 이렇게고 밑에 있는 식도 K에다가 0 집어넣어보시면
3x제곱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죠? k에다가 0이니까 끝. 이렇게 되지. 봐봐. k가 0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둘은 똑같은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도 뭐가 돼? 공통근이 되죠. 그지? 그러나 공통근은 되지만 문제가 뭐냐면 뭐가 안 돼? 오직 하나라는 우리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라고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오직 하나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공통근은 너뿐만이 아니라 뭐도 공통근이냐면 요때의 공통근은 뭐예요? 0도 되고 3분의 1도 되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공통근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K가 0일 때 공통근은 0 또는 3분의 1을 갖고 또 다른 공통근 1도 같습니다 라고 정의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예요? K가 1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K가 0이 되면 안 되죠. 오직 하나 때문에. 따라서 결말 공통근 알파라고 잡은 공통근은 1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K의 값도 구하세요라고 한 거니까 공통근 1을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갖다 대입하는 거죠. 위에 거 제가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3 마이너스 1 대입이니까 그냥 바로 풀리죠.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K는 0이다. 정리하시면 3K는 얘는 넘어가니까 2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K값과 공통근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꽤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아 두셔야 돼. 이 문제는. 다음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셔서 교재로는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76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그 유형 10번이죠? 유형 10번 76페이지에 405번 바로 밑에 위에 보시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정방정식은 실제로 어디까지가 부정방정식이냐면요. 저기 408번까지가 부정방정식이고요. 이렇게 딱 그어놓고 409번, 410번, 411번 있죠? 그 라인은 409번 위쪽에다가 좀 적어놓으세요. 걔는 정수근 문제예요. 정수근.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2가지 유형 더 볼 거예요. 근데 왜 얘는 실수근 문제가 없지? 네, 봅시다. 자, 먼저 선생님이 봐드릴 건 뭐냐면 어려운 걸로 봐줘야지. 어려운 걸로 407번으로 볼게요. 407번 선생님은 407번 볼 거고요. 이 문제 유형은 뭐라고 했냐면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수학에서 얘기하는 부정은 2가지 용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은 명제 파트에서는 여집합에 대한 표현을 갖고 있을 때가 부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부정은 전혀 달라. 노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정은 노라는 뜻이 아니라 얘는 이런 뜻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다시 말해서 부정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무진장 많은 거의 뜻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구조는 미지수에 대한 개수랑 식의 개수를 보셨을 때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지수가 3개면 식도 3개 있으면 구할 수 있고 미지수가 2개 있으면 식이 2개 있으면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 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부정방정식이 아닌데, 지금 우리 407번 선생님이 풀어드릴 것 같은 유형이나 405번이나 아니면 405번부터 408번까지 쭉 보시면 식이 전부 다 하나인데 그 속에 x, y라고 하는 미지수가 2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예요. 그때는 값이 정확하게 뭐라고 안 나오고 무진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진장 많이. 특히 6xy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처럼 식 하나의 미지수 두 개 갖는 경우를 우리가 대표적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얘는 x를 실수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x, y에 대한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주는 거죠. 이 문제는 정수 x, y. 자연수라고 줄 때도 있고요. 너네를 정수라고 줄 때도 있어요. 지금 너네는 정수라는 조건을 그렸어.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선생님이 근을 그래프로 확장해서 얘기해 볼게요. 잘 봐요. 잘 봐요. x 마이너스 y의 플러스 3은 0에서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x, y를 자연수라고 넣었어요. 자연수. 그러면 자연수 근 찾아봐 라고 하면 자연수 근이 몇 개야? 더 쉽게 해볼까? 예로 해볼까? 잠깐만. 맞죠? 얘 이거 자연수 근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봐봐. 누구랑 누구랑 빼서 3 되는 거 찾아봐. 그러면 선생님 100이랑 97이요. 1억 3하고 1억이요. 너무 많아. 그치?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이런 건 문제 출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는 잘 나올 수 있어. x 더하기 y가 y 빼기 3이 0 될 때를 구하래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3되는 자연수 찾아가 1, 2하고 2, 1이요. 두 개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부정방정식으로 나오고 이런 건 부정방정식으로 안 나오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잘 봐봐. 여기 사소해. 이거 그래프 그리잖아. 만약에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였으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두 개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얘랑 얘를. 얘를 그래프를 그리시면 선생님 또 y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 y에다가 0 집어넣어봐. 그럼 x는 3이고요. x는 3.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얘는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3, x에다가 0 집어넣어도 3. 그래서 3, 3 지나죠. 3, 3. 그럼 여기 있죠. 이렇게. 선생님이 x, y의 조건을 자연수라고 줬으니까 자연수는 일단 어디에서 있냐면 x가 양수, y가 양수인 일사분면의 어떤 점들로 자연수들이 만들어져 있고 얘도 마찬가지 자연수 조건이라면 y 양수, x 양수인 일사분면상에서 뭔가 자연수들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중에 수많은 애들 중에 자연수 점을 찾으래. 이런 거를. 이런 점, 자연수 점 몇 개겠어? 무수히 많겠지.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내면 하나, 둘 여기밖에 없거든. 2,1, 1,2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부정방정식은 실수 조건에서는 해가 너무 많아. 실수라는 거 이 수많은 점들이잖아요. 해가 무수히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제한을 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것도 부정방정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겠어요? x는 뭐? 자연수, y는 음의 정수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몇 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로 풀라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고. 자, 얘는 풀어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비공식적인 용어예요. 비공식적인 용어. 뭔 짓을 하냐면 보통 선생님들은 다 이런 표현 씁니다. 강제 인수분해. 그 말은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도 야 그래도 해! 막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도 강제로 인수분해를 하래. 자, 해볼게. 선생님이 두 가지로 다 할 거예요. 두 가지.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되게 돼 있어 라고 얘기 드리는 거야. 강제로 인수분해 하는데 선생님은 먼저 노란색 분필로 나는 얘네를 먼저 묶어볼게요. 얘네 딱 봤더니 2x로 묶을 수 있겠어? 2x로 묶고 나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3y에 플러스 1이 생기죠. 그러면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공통인 덩어리가 있어야 되니까 미리 강제로 그 덩어리를 먼저 만들어 놔요. 이렇게 나는 이걸 뽑을 거거든.
근데 원래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너에서 이렇게 뽑았더니 얘가 되면 뒤에서도 이게 생겨야 되는데 뒤가 이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쩔 수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얘를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3y네? 근데 플러스 3y네?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달아. 마이너스 3y 너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3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떨거지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몇몇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만큼만 뽑아낼 수 있지. 근데 인수분해라는 건 는 0이 되는 거지 는 2가 되는 게 인수분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자는 거야. 너 심지어는 자꾸 화품만 보고 있어. 자 그러면 얘 넘겨. 나 되게 잘 보고 있지. 나 계속 본단 말이야 너네. 심지어는 내가 계속 보고 있어. 자 그러면 넘겨. 그럼 얘네 식이 어떻게 돼? 너도 뽑고 찌끄레기들 정리하시면 얘는 이렇게 되죠? 2x에 빼기 1이라고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y에 더하기 1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나서 뿅 넘어간 2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x, y가 정수였으니까 정수의 2배에다가 빼기 1 줘도 정수 정수에다가 3 곱하고 더하기 1 줘도 정수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가 2 되는 거 1, 2거나 2, 1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서 보면 결국 그러한 애들을 찾아보시면 너가 1제인데요. 그럼 얘 넘어가면 2고요. 그러려면 x는 1 너가 2 되는 방법은 y의 값은 3분의 1 그런데 넌 정수 아니니까 탈락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이해하시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번엔 또 다른 게 또 풀어볼게요. 저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6xy 더하기 2x 빼기 3y는 3는 0 선생님이 이번에는 얘랑 얘랑 묶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도 넣어 봤더니 3y 있죠? 3y? 3y로 묶어내시면 여기에 2x 남을 거고요. 뒤쪽에서 마이너스 1 남겠죠? 그럼 먼저 얘를 써놓고 출발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너랑 너는 여기서 써먹었고 이제 남아있는 2x를 만들 건데 얘가 마침 플러스 2x면 또 더하기 1 이렇게. 그러면 분배시키면 2x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빼기 빼기 1이잖아. 그럼 너 만들려면 뒤에 빼기 2는 0 그렇죠? 그러고 나서 너네 둘 묶어보시면 3y에 더하기 1이고요. 2x에 빼기 1는 넘어가서 2니까 얘랑 얘는 문제 똑같죠? 그러니까 누굴 묶어도 상관없습니다를 보여드린 거야.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이게 부정방정식의 대표 풀이법이에요. 강제 인수분해. 서술형 같은 거 쓰실 때 강제 인수분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이거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랬어.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부정방정식의 정수근 관련된 문제 409번 보도록 할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자, 만족하는 정수근, 양의 정수근이래. 양의 정수근이라는 건 잔수라는 뜻이죠. xy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아. 단지 잔수라고 바뀐 것 뿐이지만 어쨌건 얘는 양의 정수라는 정수근이고 식 하나에 미지수 2개짜리니까 좀 전에 방금 전에 푼 문제랑 구조적으로 비슷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뭐냐면 얘잖아요. 2차입니다. 2차. 이해되시죠? 2차니까 되게 풀기가 힘들단 말이야. 2차는 풀이법이 뭐냐면 2차는 강제 인수분해가 아니에요. 강제 인수분해가 아니라 이런 걸 느끼는 거야. XY가 자연수래. 그러면 우리 문제는 근이라는 놈이 XY라는 근이 누구? 자연수래. 근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자연수라는 그 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수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정수라는 놈은 실수라는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먼저 뭘 보냐면 근이라는 XY가 자연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그러면 일단 실수여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근이. 오케이? 근이 실수라고 해서 무조건 정수근이 되는 거, 자연수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선제적 조치로 그런 거
아 그런 말 하잖아. 너 야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하다가 아유 사람이 먼저 돼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사람이 돼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사람. 특히 사람이나 돼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관련성이 있나요? 미안합니다.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실수 근을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x, y가 자연수 근이긴 하지만 x가 실근을 가질 거야 라는 입장으로 먼저 해석을 하기 위해 너를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해요. x제곱에 얘는 이제 y는 상수 취급 받을 거예요. 그럼 x에 관한 1차 있죠?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y의 마이너스 1에 대한 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마이너스 2yx 플러스 2x 그리고 찌끄러기 y제곱에 빼기 3는 0. 그럼 y는 이제 우리는 상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야. 그래놓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x값이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따라서 원래 판별식을 푸는 거죠. 판별식, 짝수 판별식 4분의 2 b 프라임 제곱. 야 짝수 판별식 외워라. 알았니? 짝수 근의 공식, 짝수 판별식 외우세요. 혹시라도 어떤 선생님들이 짝수 외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돼. 무조건 외워. 무조건.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까다로운 문제는 무조건 다 짝수야. 짝수 판별식 외우세요. 짝수 근의 공식 하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a 생략 c y 제곱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이슈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 우리 제대로 맞게 쓴 거죠? 이렇게 재미없게 나오지? 하여튼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일단 실근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조건은 y제곱 죽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2y 나오고요. 플러스 1 나오는 거 너 만나서 플러스 4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뾰롱 넘겨서 정리해보시면 y라는 값은 2y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y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되셨습니까? 자, x가 우리 문제 조건에 허용되는 자연수가 아니에요. x가 실근을 가진 조건으로 우선 풀어봤더니 y라는 조건이 그렇고 y라는 놈은 자연수기로였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y의 누구? 후보야 후보. y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누가 있냐면 1 또는 2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y가 자연수인데 왜 1, 2가 아니라 1, 2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없어 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전제가 뭐였냐면 x가 자연수근을 가질 때 y가 아니라 x가 실근을 가질 때에 대한 y 조건이기 때문에 얘네는 y에 대한 조건을 성립하지만 x 조건까지 동시 만족을 해야 돼서 얘네는 케이스 분류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 분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y라는 놈이 1이었을 때의 x값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또는 여기다가 넣어보시면 되죠.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러면 x제곱 y의 값이 1이면요 왕창 날아가고 1 들어가시면 빼기 2 되죠. 빼기 2는 0. 따라서 x제곱의 값이 2래. 그럼 x는 실근이 아니 자연수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y는 비록 너는 자연수였지만 x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넌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로 y의 값이 2라면 그러면 x제곱에 y의 값이 2면요 마이너스 2x y의 값이 2면요 4에 빼기 1이니까 1는 빵. 오케이. x의 값은 중근이라고 하는 1이라는 자연수가 맞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다음 놈이 자연수 근을 갖도록 하는 근 x, y는 x가 1이면서 동시에 y가 2일 때입니다 라고 하는 근 한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 이거 더 풀어주고 싶은데 410번하고 411번도 꽤 중요하거든? 이게 근데 풀이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게 얘가 한 유형이 아니라 유형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 선생님이 410번하고 411번까지는 쭉 풀게. 그거까지 하고 마무리하자. 좀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그냥 숙제 시키기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대신 부탁이자 명령이야. 부탁이자 명령은 409번, 410번, 411번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하셔야 돼요.
410번 볼게요. 410번 x제곱에 마이너스 m 플러스 5에 대한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 잘 봐요. 얘도 타이틀이 뭐냐면 정수근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정수근. 자, 그리고 411번 볼게요. 411번도 마찬가지 타이틀은 정수근이에요. 그죠? 정수근. x제곱에 마이너스 2m x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 자,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둘의 차이점은 미지수 m이 1차냐 또는 1차와 2차를 같이 갖고 있냐 아니면 1차만 있냐의 차이죠. 얘네 둘에 대한 조건. 그렇죠? 이 둘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풀이법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요때는 뭘 하냐면 요때 미지수가 1차인 애들로만 만들어져 있을 때는 얘는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차와 2차가 공전할 때는 판별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해볼게요.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데 근이라는 것 자체가 정수근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뭐예요? 정수라는 놈이 되는 거죠. 정수예요. 두 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부호 바꿔야 되니까 m 플러스 5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값은 얼마냐면 얘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1인 거죠. 됐어요? 그래놓고 미지수 m을 소거시키는 거예요. 미지수 m. 그럼 위아래 식 더하시면 되죠. 위아래 식을 더하시면 알파 플러스 일부러 사이에 끼워 넣을게요. 알파 베타의 플러스 베타는 mm 죽고요. 둘 더하는 거니까 4죠. 자, 잘 봐. 알파 베타에 관한 식 하나짜리 미지수 두 개인데 식 하나고요.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 아까 했던 부정방정식 있죠. 강제인수. 그거 푸시면 돼요. 강제인수. 알파로 뽑아서 너네 둘 1 플러스 베타 뒤에도 1 플러스 베타 그럼 얘 플러스 만들면 되죠. 알파 베타로 얘 만들고 뒤에서 강제로 1 플러스 베타 때문에 1 플러스 베타 미리 만들어 놓고 나면 플러스 베타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플러스 1이 생겼죠?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변에 있던 는 4 이렇게. 그럼 앞에 너네 두 덩어리 묶으시면 알파 플러스 1에 1 플러스 베타 즉 베타 플러스 1이 묶일 거고 1은 넘기시면 5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1, 5에 5,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 끝까지 가볼까요? 알파 베타라고 정리하시면 알파 값은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빼기 1씩 다 날리시면 되죠. 0,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빼기 1씩 주시면 되니까 4, 0, 빼기 6,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그때 만족하는 정수근은 이렇게가 존재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그러한 모든 상수 m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m의 값은 m 확인해봐. m은 뭐냐면 뭘로 풀까? 이렇게 풀까요? m은 둘 더한 거에 빼기 5를 주시면 m 값이에요. 그렇죠? 둘 더한 거 4 거기다 빼기 5니까 빼기 1 둘 더한 거 4에 빼기 1 둘 더한 거 마이너스 8에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3 맞나? 8에? 맞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3입니다. 이렇게가 될 거고요. 그가 계수관계 이용한다. 야, 이걸 몰라서 틀리는 거지 이걸 아는 사람이 틀리진 않아. 이게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라 저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서 틀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가 조금 까다로운데 얘는 선생님이 요 문제 풀어드리기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 방식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정수근이긴 정수근이지만 정수근 또한 실수라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야를 먼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정수근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실근을 판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판별식으로 실수근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여기 있는 엔지 여기 있는 엔지를 걸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단 실수근이어야 돼. 정수근이라는 건 일단 실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짝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마이너스 AC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실수근이죠. M제곱 M제곱 날리고 치고 나면 얘는 얼마예요? 2M에
얘 뿅 넘어가시면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되죠? 빵! 이렇게 돼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는 문제들만 나왔지? 이게 원래 인수분해가 잘 안 돼야 돼. 그래서 m에 대한 어떤 범위가 이렇게 나오거든? 따라서 m이라는 값은 이게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 상황 하에서 이제 뭘 보는 거냐면 밑에 조건에 모두 정수이고 여기 정수 m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었는데요. 10 이상의 20 이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M 플러스 이렇게 되면 얘는 요렇게만 하면 실수군을 갖네요. 그럼 얘의 조건에 다 부합되네. 되시죠? 다 부합돼. 그럼 딱히 이걸로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얘 판별식으로는 딱히 할 게 없네요. 이게 원래 얘 문제가 재미가 없다. 얘 원래 뭐 돼야 되냐면 음수 m제곱 구조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삐리리 m제곱이 나와서 마이너스 곱하면 작걸 같다 해서 m의 값이 요렇게로 줄어요. 마이너스 1부터 2다. 그러면 m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2입니다. 해서 m 값을 일일이 집어넣어서 x가 정수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문제 구조예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안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수근을 가지려면 우선 실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실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m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요 조건 하에서는 모두 다 만족이네요. 모두 다 만족.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지금 m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막판에 그랬죠? 정수 m에 대한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정수 m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정수 m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하는 방식 자체가 어디 갔어? 정수 m은요? 어쨌건 정수 자체가 실근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조건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네. 그러면 얘는 부득이하게 다이렉트로 뭘 가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 일단은 근 자체를 구해야 돼. 얘 너무 지저분한 문제인데 근을 구해보잖아요. 근의 공식 A분의 분모의 생략 짝수근의 공식 외우시라고 그랬죠? A분의 그러면 마이너스 B 프라임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에 의해서 얘 AC 쓰시면 M제곱 M제곱 아까 죽고 뒤에 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 안이 2M의 플러스 1로 이렇게 갇히죠. 이런 문제 일단 고등학교 때 안 나와. 그래도 너네가 풀어봐야 되니까. 자, 원래 판별식이야. 근데 판별식으로 큰 소득이 없었잖아요. 너가 다 됩니다 밖에 없었잖아. 그럼 결국 마지막에 하는 건 실제 근을 구해서 너가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그럼 끝났지. 너가 정수가 되려면 결국엔 뭐 해야 돼? 너라는 놈이 뭐가 되도록? 너라는 애가 제곱수가 되고 그래야 정수가 되고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그치? 그래서 10 넣고 11 넣고 12, 13, 14, 15, 16, 17, 18, 19 해서 다 넣었을 때 너가 정수근이 되도록 하는 놈을 찾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선생님 이걸 다 넣습니까가 아니야. n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너의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얘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 20 2m 40 이렇게 되죠? 양변에 더하기 1 넣어. 그럼 21 2m에 플러스 1 41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너라는 애가 갇혀있는 애니까 너네들 중에 제곱수 찾으세요. 그러면 얼마야? 4, 4, 16 5 25 66에 36 77에 49 넘어가네요. 그죠? 따라서 너가 25거나 너가 36이야. 그런데 얘네 꼬라지가 뭐예요? 홀수 구조죠. 홀수. 2m 플러스 1은 홀수잖아요. 그럼 짝수는 만들 수 없어요. 너가 얘가 36이 되려면 2m이 35니까 m은 정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넌 탈락. 따라서 너가 25가 되는 방법은 2m이 24가 돼야 되니까 m의 값은 14입니다. 라고 해서 답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줍니다. 됐지요. 자, 나머지는 숙제를 해오시는데요.
나머지가 아니야. 선생님 오늘 풀어준 것도 숙제로 해와야 돼. 얘들아, 너네 고난도 도약도 다 푸시는 거죠? 79페이지. 그동안 풀어왔죠? 했어, 안 했어?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채영아, 이거 했어, 안 했어? 고득점을 향한 도약. 그래요. 숙제 80페이지까지입니다. 숙제 80페이지. 수상. 그러면 지난번 숙제부터니까 번호로는 페이지로는 73에서부터 옆으로는 390번 더 427번 끝. 수상 끝. 다음 단은 부등식 겁나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오늘은 수상 여기까지 하고요. 와, 진짜 힘들다. 수학화 할게요. 선생님은 그렇다고 치고 너네가 진짜 힘들 것 같아. 민찬아, 많이 힘드니? 괜찮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씨, 괜찮아요? 머리가 엉망진창이야. 괜찮아? 머리, 좀 이렇게 번개 맞은 것 같지 않나? 약간 CG 같지 않아? 정말. 머리 어떻게 하지? 지금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어떻게 뭐 하지도 못해. 자, 머리는 보지 마세요. 이거 머리만 어떻게 크로마키로 뭐 어떻게 하는 방법 없나? 없네. 이게 PC는 몇 개 있는 것 같던데. 없네. 이렇게 하면 와, 머리가 더 잘 보이네요. 그쵸? PC는 막 모자도 씌워줄 것 같은데. 자, 수학화 볼게요. 수학화.